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 그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대한 경제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IMF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안에 벌써 한 세네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도 그렇고요. ADB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에 따른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핵심은 결국은 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성장률 하향은 연례 행사죠. 올해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효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매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전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무력하다라는 거죠. 물론 통화 정책의 역할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의 급강하를 막아주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그나마 이제 불씨를 살리는 데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처럼 금리 낮춰놓고 돈을 투입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요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도 대기업이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 과잉의 시기에 달했기 때문이죠. 이머징 마켓,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 워낙 많은 그 공급 과잉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과거 경제학의 세이의 법칙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 경기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공급의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상황 더 이상 연출되지 않았고 통화 정책도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에서는 두 가지 섹터를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로보틱스,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종목군들은 별 의미가 없지만 일단 국내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고 세계 증시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죠. 그래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더 이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감안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장 자동화,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도 분명히 성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젤 차가 줄어들게 되면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화될 가능성.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IMF의 이러한 그 세계 경제 전망 하향 자체에서 우리가 가장 투자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이렇게 저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도국의 상승이 가장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수출 비중이 개도국 쪽으로 아주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부의 정책 대응 방향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례 행사처럼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네.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크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네. 국내 증시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이 끌어내려질까요? 네, 일단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진행되기보단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록했던 1,800대 초반이 시장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저점이 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보면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성장을 무기로 해서 끊임없이 오른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 가릴 것 없이 밸류에이션을 높여놓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는 미국 시장의 바이오 종목군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바이오 종목도 정치인들의 발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밸류를 굉장히 높여놨던 이 고밸류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비중을 이들 종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어차피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밸류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물에 우리가 만족을 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돌아설 거냐라는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을 좀 살펴볼까요? 앞서 IMF가 이렇게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왕인 빌 그로스나 그리고 이전 댈러스 총재였던 피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 가지고 계시나요? 네, 뭐 둘 다 일단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 얘기했고요.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뭐 조정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최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최근에 빌 그로스 펀드의 수익률, 야누스 캐피탈의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핑코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도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빌 그로스의 발언이 과거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 외신 쪽에서 또 투자 그룹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어느샌가부터 예측이 전혀 맞지 않으면서 뭐 빌 그로스를 포함한 뭐 군드라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투자 그룹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현재 본질적으로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통화 정책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뭐 크게 야기시킨다든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져다 여기저기다 갖다 써서 자산 가격을 버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기를 과열시키는 그런 징후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경기 과열 징후는 없지만 일부 자산 가격의 버블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금 정책을 더 연장해라. 그리고 지금의 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금리를 올렸을 때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는 나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빌 그로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제로 금리를 올려야 금리가 올라가고 앞으로 인플레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큰일 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말자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단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자산시장의 생채기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오히려 길게 봤을 때 현재 금리를 올려야 이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투자를 미뤄왔던 사람들이 지금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와서 지금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시각을 가지게끔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주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연내 IMF를 포함한 여러 군데에서 금리의 동결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 자체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준다면 이게 오히려 경기를 살리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받을 충격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업종과 종목에 대한 선택일 텐데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까요? 네, 첫 번째 냈던 결론과는 비슷한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 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변동성, 그렇다면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결국은 비싼 종목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놀자주로 올랐던 종목군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지수 전체가 조정받기보다는 이들 종목의 조정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실적을 검증하는 구간에서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는 실적은 뭐 말도 안 되는 뻥튀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재정 정책이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IB를 기초로 해서 중국의 이제 고동자산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전 세계에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지금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AIIB를 기점으로 1대1로 정책에 나서준다면 전 세계 수요 증가에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기여분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로컬 기업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과거처럼 중국발 수혜, 그래서 뭐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 틈새 종목이라든지 신성장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쪽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진짜로 저평가된 종목,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가격 회복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의 시장 흔들림이나 앞서서 뭐 금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첫 번째 요인을 찾아본다면 바로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습니다. 2008년에 소번의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 같은 변동이 나온 건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버블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버블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2006년, 2007년에 기록했던 그 고점보다도 넘어선 지역이 분명히 이 미국 서부 쪽에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서는 뭔가 조금 과열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징후를 또 일부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주택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부 지역의 주요 주택건설 업체인 KB홈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증시 조정과 거의 뭐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혀 뭐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레나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인데 이쪽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기업들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나가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는 실제로 셰일가스 관련 기업들이 가장 좋았을 때, 유가가 올랐을 때였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모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고급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동향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디아로튼이라든지 풀테움스와 같은 가장 넓은 지역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서부 지역 쪽에 뭔가 중요한 기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역별 격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내 업종 차별화처럼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도 지역 차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이준희 앵커가 중국 자금의 유입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는데요. 중국 자금의 유입이 전체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기 좋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으로 뭐 집중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버블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에 대해서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뭐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자산 버블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도 미칠 파급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일부 업종에 타격을 받는 것이 전체 지표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전체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일부 지역의 붕괴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NAHB 지수인데요. 이게 주택심리지수 아니겠습니까? 레벨 자체가 이미 2006년도 거의 고점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지표의 지속적인 개선, 또 일부 실물지표의 개선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일부 지역이라도 붕괴하게 되면 파생 상품 등 과거의 외생 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주택 가격이 금리 정책과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우리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 위험 요소라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최근에 견조하게 받쳐주었던 이런 주택시장의 변수들이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주택시장이 과열에 들어갈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의 40%는 주거비이기 때문인데요.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거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주택가격은 어떤 방향으로든 분명히 의미 있는 지점에 놓여 있고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MF의 성장률, 이 하향 흐름과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미국 경제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합니다.